안녕하세요. 김사면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소장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질문을 주시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고소장을 완벽하게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작성해서 제출한 고소장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우선 제출하려는 서류가 어떤 서류인지 그 제목을 적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고소장이라는 이름을 적고 고소인, 고소를 하는 사람, 그리고 피고소인, 고소를 당하는 위법행위를 한 자를 말하겠죠. 이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적어주셔야 되는데 이름과 이렇게 주소를 적어주어야 하고 민사사건과 달리 형사사건에서는 수사관이 이렇게 전화번호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우편으로 이런 날짜를 정하기보다는 전화를 통해서 이제 소환해서 피의자 조사를 진행을 해야 하니까 이렇게 전화 통화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고소장에 될 수 있으면 피고소인의 이 전화번호를 안다면 본인의 전화번호도 적어둘 필요가 있겠고요. 이 피고소인의 전화번호를 함께 기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전에 민사재판에서의 소장 작성법이라는 그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소장에서 이 청구를 하는 이유, 청구 취지를 잘 적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과 유사하게 고소장에서는 왜 고소를 하는지 그 고소의 취지를 적어줄 필요가 있거든요. 고소를 하는 목적이기도 하겠죠. 이러한 고소 취지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소인이 2명이었기 때문에 피고소인들이 되겠죠.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동행사죄에 관한 법률 혐의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목적으로 이렇게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한다라는 고소 취지를 적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범죄명을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하시고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변호사의 경우에는 그 구속요건에 해당되는 그 범죄 제명을 정확하게 적어줄 필요가 있겠지만 당사자가 직접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 제명 부분과 관련돼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다 한 다음에 이제 검찰에서 그 어떤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딱 적용되는 그 제명을 잘 적용해서 기소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어떤 죄에 해당되는지와 관련돼서 너무 고민을 많이 하시진 마시고 우리가 일상에서 잘 알고 있는 폭행이나 절도나 사기나 이런 제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잘 적어줄 필요가 있겠지만 그 외에 이런 어떤 위법행위가 있었는데 어떤 죄인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걱정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아는 범위 내에서 이런 어떤 잘못된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적으셔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너무 고민 마시고 이 고소 취지의 경우에는 어떤 범죄 혐의가 있어서 조사해서 처벌해 달라라는 그 목적되는 내용만 당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소 취지를 적은 이후에 민사소장에서 청구 원인을 적는 것처럼 고소장에서는 이제 고소를 어떤 이유에서 하는 것인지 이 원인을 적어줄 필요가 있거든요. 이 고소 원인을 잘 적으셔야 되는데 한번 우리가 수사관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너무너무 억울하다 이런 사정 좀 들어주세요 이런 하소연이나 아니면 법조문을 막 나열한다거나 관련 판례라고 해서 판례를 길게 적어두고 이런 내용을 알고 싶지는 않겠죠.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찬 고소장을 보면 그래서 뭐가 문제라고 라고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관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것 우리가 수사관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어떠한 사실관계가 있어서 그런 사실관계가 위법행위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행위가 있었구나라는 그 내용을 알고 싶겠죠. 그렇기 때문에 육하 원칙을 염두에 두고서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 어떠한 잘못된 행위를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이 사건의 경위라고 해서 피고소인의 위법행위가 있었던 것을 시간 순으로 해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어줍니다. 굉장히 좀 길게 적어진 사건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사건의 경위라고 해서 수사관에게 이러한 행위가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라고 알려준 뒤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피고소인들의 범죄 사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줍니다. 여기에서 적어줘야 할 것이 바로 이 사문서 위조나 동행사의 점과 관련된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어줘야 되겠죠. 공소장을 보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몇 월 며칠에 어디에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가 구체적으로 적혀지거든요. 그 내용을 변호사의 경우에는 이런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행위를 자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적어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사문서 위조와 관련된 점은 별도로 적어주고, 또 사기의 점이 있으면 이렇게 사기의 점과 관련된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이런 구성요건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적는다라는 생각보다는 어떠한 위법 행위에 해당되는 그런 행위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육하 원칙에 따라서 적어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어라고 해서 이제 엄중하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 철저히 수사를 해달라라는 내용으로 이제 마무리를 지면 되는데요.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이렇게 주장만 하기보다는 이런 주장이 사실이다라는 점을 확인시켜줄 수 있는 서류들을, 첨부 서류를 함께 덧붙이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물론 민사사건과 같이 모든 주장에 대해서 입증을 다하는 증거를 덧붙일 필요는 없는데, 왜냐하면 수사기관에서 이런 어떠한 범죄 혐의가 있다라는 수사의 단서로서 고소장이 제출이 되면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수사를 통해서 증거를 수집하겠죠. 피의자를 불러서 피의자 신문 조서도 만들어지고 참고인도 부르고 뭐 CCTV도 확인하는 물적 증거도 확인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대체적으로 이러한 증거들을 수집하고 공소장에 덧붙여서 증거로 제출을 하게 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사의 편의를 위해서는 그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아는 것은 본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위법행위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에 해당되는 증거들이 덧붙여진다면 수사관으로서는 그렇구나, 이런 사실관계가 있었구나 라고 이제 전제를 하고 수사를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첨부 서류를 덧붙이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첨부 서류들을 그냥 덧붙이기보다는 어떤 주장을 뭐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에 이러한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라고 적었다면 이제 가로치고 첨부 서류 사업자 등록증이라고 적어주면 이제 수사관이 이렇게 서면을 보다가 해당되는 증거를 찾아보면서 이 주장이 사실이네 라고 파악을 하면서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 고소장에 잘 덧붙여서 함께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소장이라는 것은 수사기관에게 이러한 범죄 혐의가 있어요 라고 수사를 해주세요, 수사를 개시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수사 개시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소장에 완벽하게 이건 범죄가 성립되는 걸 모든 걸 밝혔어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완벽하게 작성해서 제출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런 범죄 혐의가 있다라는 것을 수사관에게 알리고 수사관이 수사를 진행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위법행위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더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자료들을 함께 덧붙여서 제출을 한다면 고소장을 제출해서 수사가 개시되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다음 영상이 기대가 된다면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